딱벌님, 저희 어머니 신장 투석하고 계신데요. 컨디션 엄청 좋아졌습니다. 소변도 거의 못 누시다가 메가도스 이후로 하루 2번 누시고요. 네. 소변을 왜 못 누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혈액 속에 이상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고, 많이 들어있는 그 물질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요. 주로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장누수를 통해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와가지고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게 맞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남아있는 물질들은 변으로 잘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리면 혈액 속이 비좁아지거나 혈액 속에 많은 물질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야 신장이 걸러야 되는 물질의 양이 감소하고, 그래야 물이 쭉쭉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소변이 쭉쭉 잘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속으로 끌려 들어오는 물질의 양을 줄여야 소변을 잘 누를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전부 한번 챙겨 먹는 거다. 그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혜이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처음이네요. 구독한 지 3일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콩이님, 저는 비타민C 용량을 늘리고부터 피부가 가렵진 않는데 딱 아토피처럼 생긴 게 몸 여기저기 군데군데 좀 생겼습니다. 이거 명혈한 반응 맞나요? 네, 비타민C 먹고 나타난 거라면 명혈한 반응 맞습니다. 왜 그럼 저런 것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건데요. 기존에 내 몸속에 비타민C 양이 적어서 나의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들 속에도 비타민C의 양이 작았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들어있으면 백혈구는 그 비타민C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들을 분해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비타민C가 부족하니까 내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빨리빨리 못 없애고 몸에 여기저기 들어있다. 그것들이 대부분 다 잘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은 지방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속에서 조금씩 녹아 나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백혈구가 찾아가지고 분해를 하는데, 비타민C가 부족했는데 비타민C를 먹어주니까 비타민C 양이 증가되었고, 백혈구가 공격 능력이 이제 올라갔고,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분해시켜서 내다 보면 백혈구의 면역 증가로 인한 염증 발생 증가입니다. 여러분들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그죠? 면역이 갑자기 너무 올라간다. 네. 안에서 항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거지만, 내 몸속에 사이토카인이 극도로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물질이 많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건데요. 견디기가 힘드시면 비타민C 양을 줄이면 그게 좀 내려가고요. 또 늘리면 더 증가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힘드시면 줄이시면 되고요. 끊었다 먹었다 그러면 그게 전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비타민C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그렇다라는 거죠. 한영진님,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한영진님은 닥터 한스의 멤버십이 되어주신 분이시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삼겹살 치킨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우와, 나이스합니다. 물론 많이는 아니고요. 소화가 안 될 때 비타민을 5시간 동안 14알, 소화효소도 3알 먹기도 했습니다. 소금도 알갱이만 조금 먹었고요.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속이 쓰리지 않고 소화가 안 된 채로 시간이 지속되면 속이 쓰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29살에 이런 몸이 된 게 후회되는 점도 있지만 꼭 극복해서 앞으로 제3 전반에 걸쳐서 건강을 잘 챙겨보려 합니다. 자, 이분은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멀리 계신 분인데 화상으로 상담을 했죠. 6개월 만에 이제 삼겹살을 드실 수 있도록 되었다. 이분이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아직도 소금을 제대로 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금 좀 더 잘 챙겨 드시고요. 알갱이로 먹는 그거는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삼겹살 드실 때 소금을 듬뿍 찍어서, 물론 그렇게 드셨겠죠. 치킨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어지면,
뭐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빨리빨리 좋아지셔서 또 예, 좋은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계한이 비타민C 복용 후 가래가 많이 없어졌는데 가스는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가스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몸속에 여기저기 산소 운반이 잘 되어지도록 해주고, 산소가 잘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을 잘 없앨 수 있습니다. 포도당을 잘 없앨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포도당을 떨어뜨린다 이 얘기가 되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필수적으로 많이 먹어주면 혈당을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C가 가스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원래 가스는 많이 생기면 생긴 것이 폐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로 잘 배출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가스가 잘 배출되어지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속에 염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소금을 좀 더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결석도 상관없나요? 용량이 3000인데, 네. 저는 뭐 20년 동안 6g 이상을 먹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뭐 10g씩 먹고 있고요. 심지어 50g씩 주사로 혈관에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결석하고 상관없나요? 네,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상관이 있다. 결석이 비타민C 때문에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 먹고 난리가 났겠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결석이 생기는 요로 결석 같은 거 생기는 이유는 물을 적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여러분들 중에는 이 쓸개를 떼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쓸개 떼어내는 이유가 그 담석이 생겨서 띄거든요. 그 담석 왜 생겼냐? 물을 제대로 안 마셔서 그렇습니다. 변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수분 부족입니다. 네.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네, 아브라함 심님, 보통 식후 오메가3, 코큐텐, 비타민 D, 비타민 B 등등 영양제를 먹는데 키토산을 먹으면 키토산 이런 영양제 성분을 다 빨아들여서 효과가 없어질 것 같네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식전 키토산과 같이 소화효소제 먹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비타민 C, 키토산, 소화효소제, 유산균 이걸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고 나머지 영양제는 식후 30분 후 정도에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30분 지키기가 어려우면 식사 후에 바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먹어도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니 식전에 먹고 밥 한 10분 정도 먹고 나서 10분 뒤에 나머지 영양제 먹으면 다 뒤범벅돼 가지고 섞여서 끌려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타민C하고 키토산하고 만나서 위장에서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음식이 들어오면 음식과 키토산, 비타민C가 반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반응이 끝나고 나서 오메가3를 먹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뭐 키토산에 붙잡혀가지고 걸려나간다, 이거는 극히 적은 양이 나가거나 별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거나 1시간 뒤에 드시면 좋다. 요렇게 드시면 먹는데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는 선천성 면역력이 강해져서 가래가 안 생깁니다. 가래는 인후두 점막에서 병원체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기관지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가래를 일으켜서 위장으로 외부로 병원체를 선모해서 올려줘서 빼내는 작용을 합니다. 네, 정확한 정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 맞고 있는 흰 고무신, 그게 이 점막에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요. 백날 맞아봐야 큰 그 감염을 막아내는 건 어렵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감염을 못 막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약화되어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내 몸의 면역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중요하고, 내 몸에 그
이 지병, 네, 다른 질병들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빨리 없애주는 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미 뭐 당을 앓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것도 한 개의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DY 김님, 비타민C를 하루 1g 경구 복용했더니 AST와 ALT가 정상 수치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사요법으로는 괜찮은데 왜 그럴까요?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C를 좀 다른 비타민C 드시는 거 아닌가요? 이것저것 섞여 있는 그런 거라든지, 뭐, 요거를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요런 거 드신 건가요? 아니면 분말을 드신 건가요?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말을 드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한번 먹어보시고, 이거 차이를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비타민C 그렇게 많이 먹여봤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ALT나 AST 수치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번 몇 번 더 재검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사는 괜찮은데 또 이건 왜 그러냐. 네, 그거는 같은 분말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뭐 정확하게 저 말이 맞다라고 전제하에 해석을 해본다면, 이 뭐 알을 먹었느냐 분말을 먹었느냐 그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좀 민감하신 분이라서 그 다음에는 뭐 어떤 걸 찾아내긴 상당히 어렵다. 네, 그리고 저렇게 일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정님, 비타민C를 하루 6알 먹고 있는데 요즘 심하게 체해서 토하고 난 뒤 자꾸 그르륵 하는데 소화제 대신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비타민C와 소금, 소화효소제, 키토산 이거 다 드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그르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트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스가 제대로 안 나가면 소금 부족입니다. 소금을 열심히 한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이영웅님, 저는 비타민C 평소에 끼니마다 4알씩 먹고 소금도 적정하게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고 소화도 잘 되었는데 요즘 들어 속이 쓰립니다. 그렇다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C를 줄이면 속쓰림이 나아지는 것 같아 줄이면 피로를 쉽게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비타민C를 먹고 속쓰림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는 위장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 양을 조금 줄이고 식사 후에 비타민C를 드시도록 하고 꾸준히 비타민C를 먹어야 그 위장의 염증을 없애갈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빠르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만 드실 게 아니라 BO, 유퀴소, 소화효소제 전부 다 드시면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피로 부분은요, 또 다른 항산화제, 비타민 E, 알파 리포산, 글루타치온, 코큐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모모님, 다른 영상들의 댓글에서는 비타민 먹고 식도염 걸렸다. 뭐 최대 용량 2000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루 3000 먹어도 안전하겠죠. 비타민C 먹고 식도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특이한 경우, 뭐 이미 식도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를 제가 먹으란 영상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이 올려놨을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비타민C를 먹고 어떻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글도 제가 제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비타민C를 먹고 식도가 어떻게 된다 그런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비타민C 3000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타민C 식도염을 일으키고 식도의 그 점막을 녹여버리려면 산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위산 정도의 산도가 나와야 됩니다. 위산 정도의 그 산도는요, pH가 1, 2 정도 나옵니다. 비타민C는 좀 3g 정도, 물 반컵 정도에 녹여도요, pH가 3 그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보통 한 4대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전혀 여기 점막을 어떻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벌님, 비타민C 복용은 누워서 계시면 위산과 비타민C 약산이 합해져서 역류하면 식도염을 일으킵니다. 과식도 피해야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식도로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식도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죠. 그게 비타민C하고, 그 다음에 위산, 이런 게 있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위장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밀어 올리기 때문에 오는 거죠. 위산이나 비타민C가 그 속에 들어있고 누워있는다고 무조건 올라오는 건 아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산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점막을 그 식도하고 관략근 이런 것들을 상처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한명진님, 속설일 땐 양을 잠시 줄이고 키토산을 같이 먹으니 금방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키토산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키토산이 비타민C를 또 이렇게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또 키토산이 위장벽에 코팅을 또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장벽의 염증을 빨리 재생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오징어 뼈가루를 갈아가지고 손에 상태난 데 넣었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처럼 오징어 뼈가루 속에도 키틴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키틴질을 가지고 키토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징어 뼈가루 상처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뭐 새살이 솔솔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딱벌님, 가루형 3,000을 처음에 반포씩 하루 2번, 총 하루 한 봉을 복용하시면서 서서히 늘려보심을 권장합니다. 드셔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셋TV님, 컨디션에 따라 비타민C 복용량을 달리 해봤더니 반응이 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 3알 정도, 3g 정도, 하루에 3g 정도는 먹어가지고는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3g 정도 넘어가야 된다. 6g 정도 먹으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은 운동과 물 섭취를 병행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리셋TV님, 3,000, 2봉씩 6,000을 식사 때마다 3번, 18g을 자기 전에 한 봉 더, 네, 21g을 먹습니다. 와, 예, 이분도 뭐, 정말 잘 드시고 계시네요. 대박 효과 있습니다. 설사하기 직전까지. 감사합니다. 몸이 너무 건강합니다. 천천히 늘려가 보세요. 저도 2,000, 6,000 먹다가 늘려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대비 비타민 용량을 늘리시고 에너지 소모가 작으면 줄이셔야 과잉 또는 저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양들이 몸에서 항상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항상 일정한 양을 먹지 말고 늘렸다 줄였다 맞추어서 먹어봐라 이런 말씀 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동마님, 네, 종건당 빨간 비타민C 1회 몇 알 먹나요? 식사 후에 2g 정도. 처음 드시는 분은 식사 후에 1g 먹다가 2g으로 늘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비타민C 섭취량은 달라집니다. 다 다릅니다. 1g을 먹어야 되는 사람, 5g을 먹어야 되는 사람, 더 많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 더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나님, 비타민 D, 5,000 IU 먹어요. 네, 잘 드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한 2, 3,000 IU 정도가 하루에 매일 먹는 양이다. 5,000 IU면 약간 많을 수도 있는데요. 좀 안 먹는 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CDAAB님, 공복에 1000ml 10알 먹어도 위가 전혀 자극이 안 느껴지는데 평소 위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은 없어요. 공복에 많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10알, 5알 먹는 거 보셨잖아요. 사실 저는 뭐 공복이든 아무 때나 비타민C를 양을 뭐 5알씩 제가 최대로 먹어본 게 지금 5알인데 한 번 먹을 때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한 방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드셔보시고요. 뭐 조금씩 늘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벌림, 비타민C가 뇌의 도파민 분비로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이죠. 자,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길수님, 위염일 때 공복에 소금물을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자극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위염일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원래 음식에 넣어서 간간하게 먹는 게 가장 정석으로 먹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재유님, 박사님 강의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9알 먹고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컨디션도 최고입니다. 키토산을 먹고 싶은데 알레르기 검사에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요, 일단 먹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키토산에 알레르기성 물질들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네. 게 껍질로 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속에는 그 알레르기성 물질들이 대부분 다, 이 정제를 하고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뭐 알레르기가 좀 올라온다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꼭 드셔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샘플을, 한 몇 알 정도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써 놓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병원에서 알레르기 그런 진단을 받은 게 있는지요? 네. 뭐, 어쨌든, 상의차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시면 답변을 충분하게 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님, 9개로 늘렸는데 약간 설사가 있었습니다. 더 늘려야 할까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8개 정도 꾸준히 드셔 보시고요. 또 8개를 먹어도 또 설사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줄이시면 되죠. 지금 뭐 맥시멈치에 어느 정도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딱벌님, 어머니께서 당뇨로 저혈당이 자주 왔는데요. 비타민C 복용 후 부신 피질 기능이 좋아져서 스테로이드 코티졸이 왕성하니 저혈당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혁님, 비타민을 계속 복용할 경우 몸이 개선되면 복용 개수 나중에 줄어들게 될까요?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해지면 설사가 나옵니다. 양을 많이 먹을 경우에요. 유수진님, 비타민C 자기 전에 먹어도 될까요? 네, 자기 전에는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또 먹어도 별 문제가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경험을 하셔야 되죠. 저는 뭐 자기 전에도 사실 먹습니다. 세태기님, 가루 비타민C는 설탕처럼 윤기가 나는데 R 비타민C 윤기가 없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조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뭐 상관성, 관계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님, CRP 수치가 0.9 정상 수치인데요. 아직도 온몸에 피부병이 심하네요. 비타민C 메가도스, 비타민 B, 소금 3년 복용했습니다. 좋아질까요? 비오육소, 소화효소제 전부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튼튼해져야 지금 피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몇 도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혀 밑에 체온을 한번 측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체온이 뭐 36.5도 아래로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체온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요. 체온을 또 높이려면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되고, 포도당이 있는 탄수화물 잘 챙겨 드시고 근육을 늘리셔야 체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형건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지지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태희님, 이왕재 교수님은 많이 먹으라 그러던데 하루에 6천. 네, 맞습니다. 모모님, 오히려 용량을 늘리고 간경화 없어지고 머리도 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뭐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왕재 선생님 영상 보니 혈관이 엄청 깨끗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혈관, 경동맥에 혈관에
그 칼슘이 침착되어지는 것을 많이 방지해 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모님, 선생님 비타민C 3000 먹으면서 비타민 B도 좀 높은 함량인데 괜찮겠죠? 비타민 B군은 비타민 B100, 비타민 B군이 100mg 정도씩 들어있는 거, 한 알 정도가 표준적으로 먹어야 되는 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요, 이것도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알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두 알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세 알도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매일 한 개 정도는 챙겨 먹고 있고, 좀 더 먹어볼까 그러면 하나 더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킹갑부님, 작년 12월 10일부터 하루 3개부터 시작, 지금 하루 15개 먹습니다. 입안 혓바늘이 사라지고, 입술 위 난 거 사라지고, 불면증 사라지고, 아침에 잘 일어나고, 팔을 긁으면 피나고 살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피부 상처 사라졌습니다. 가스가 하루 종일 나와 좀 불편합니다. 소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변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화혈색소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떨어집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를 먹으면 훨씬 더 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 양이 증가하게 되면 내 몸에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없애는 그런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잘 없애기 때문에 가스 발생량이 많아지고, 발생되어진 가스가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뱃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팽만이 온다든지 방귀가 엄청 많이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또 일시적으로 뭐 길어야 뭐 2주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가고요. 또 빨리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꾸준히 그냥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늦은 시간까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효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딱 벌린 메가도스 인류는 흰머리가 사라져서 염색을 안 합니다. 네,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형건님, 병원에서 장상피 화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 먹어도 될까요? 비타민C 먹고 장상피 화생이 사라졌다는 분들 저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열심히 비타민C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을 절대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이로움만 줄 뿐입니다. 결석이 생긴다. 거짓말입니다. 비타민C 먹고 속설입니다. 그거는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지 비타민C가 문제를 속을 쓰리게 하지 않습니다. 비타민C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 물을 잘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물을 충분하게 드시면 좋죠. 비타민C 먹고 설사가 생긴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이시면 되는 거죠. 비타민C 먹고 불면이 온다라는 분이 있거나 또는 너무 졸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비타민C를 먹는데, 어느 한쪽은 불면이 오고, 어느 한쪽은 너무 졸음이 온다라는 거. 이게 왜 일어날까요? 라는 거거든요. 내 몸은요, 원래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맞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불면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장시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심지어 비타민C 먹고 얼굴에 뭐가 많이 올라온다 이러는 분들도 있죠. 지금 피부에 뭐가 생겼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결국 내 몸에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내 몸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C를 먹고 엄청 고생을 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호전 반응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고 불편하시면 좀 줄여서 드시거나 끊어서 드시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리스님, 항암치료 중인데 비타민C 괜찮을까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면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먹지를 마라.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이나 과일이나 이런데 비타민C 들어있습니다. 다만 양이 좀 적게 들어있을 뿐인 거고 이건 이제 알로 먹는 건데 그건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좀 더 많이도 먹어보고 좀 적게도 먹어보고 안 먹어도 보고 하시면은 몸에서 분명히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누가 내리냐면 나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죠. 비타민C 먹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비타민C를 이 혈관으로요, 10g, 20g, 30g, 50g, 80g, 100g까지 넣고 있습니다. 왜 넣겠습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혈관에도 넣는데 왜 입으로는 못 먹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무엇이 관련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겁니다. 혈관으로 넣으면 돈이 들어갑니다. 입으로 먹는 건 나 스스로 먹는 겁니다.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가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많이도 먹을 수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링거로 맞으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나을까요? 라는 겁니다. 두 개 다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비타민C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병원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비타민C 주사로 놔주는 병원에 가시면 비타민C 먹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그건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판단을 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벌님, 욕심에 2알에서 커피 4알 올렸더니 설사 현상이 명현 현상이겠죠. 이후에 건강 향상 업그레이드 되는 거겠죠. 비타민C 계속 지속적으로 드시면은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믿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고 설사가 생기는 것은 명현 현상이 아닙니다. 과하게 먹어서 그냥 설사가 생긴 거고요. 그건 명현은 아닙니다. 호전 반응 아닙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나타난 부작용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